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오늘 미축 또 갖고 왔죠. 그리고 곧 개막하게 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J리그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터표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조합표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이 조합 연승 기록들로는 방송 데뷔했던 첫 해 3회, 그리고 작년에 4회 포함해서 방송 2년 반 동안 총 7번의 10연승 이상 기록들 만들어줬고요. 숲TV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투명하게 제가 기록했던 기록들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다 걸어서 공개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적중했던 이런 내역들 이렇게 올려놨다 보니까 요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공통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대부분의 연승 성적이 전부 다 야구 씬에 또 몰려 있습니다. 또 이번 달 중반부터 야구 또 개막하다 보니까 이번 야구 시즌도 3회 이상 한번 연승 기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와 함께 이렇게 대기록들 만들어가면서 건설적으로 배팅해 보실 분들, 유튜브 형님들은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숲TV 형님들은 데이터표 이렇게 별풍 단가 맞춰서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3개 이벤트, 3월 초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요건 오늘 공식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1,500개 그리고 1,200개로 진행하는 만큼 좀 더 저렴하게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3월 1일 주간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신고는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프리뷰 순서는 J리그 먼저, 그리고 국내 경기 할 거고요. 제가 유튜브를 이제 주간 프리뷰를 잘 안 해드리는데 오늘 해드리는 이유가 J리그가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J리그는 조합 올킬 도전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오늘 해축도 적중했죠. 또 적중했습니다. EPL 정말 잘 들어오죠. 그리고 미축은 형들아, 이거 오늘 금액업으로 가져가서 또 올킬 나올 수도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나머지 구간들 또 다 푸근하게 잘 갖고 왔잖아요. 일단 5.5배 최대치로 먹어주긴 했는데, 진짜 그 미축은 제 미국 축구 프리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필승 종목이에요. 필승 종목. 미축은 정말 승률 자체가 애초에 높은 구간이라서 혹시 미축 좋아하시는 분들 또 참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도쿄 베르디와 간바 오사카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벼르고 있었던 경기예요. 계속 벼르고 있었고, 도쿄 베르디는 제가 J리그를 공식적으로 주력 종목으로 쓰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공부하고 얘들의 역대 성적들, 그리고 어떤 컬러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공부하면서 봤는데, 저한테 제가 가장 이제 선호하는 팀이 도쿄 베르디예요. 기본적으로 실리적인 축구를 운영을 하는 팀이고요. 한 골 먹혀도 라인 많이 올리지 않고 라인을 가장 견고하게 다루고 있는 팀. 중원 구간의 힘도 좋고 탈압박도 좋으면서 선수들 개인 기량도 그래도 평균값 이상씩은 해주는 팀. 이게 도쿄 베르디야. 도쿄 베르디가 최근에 원정 경기가 또 많기도 했잖아요. 근데도 꾸준하게 또 승점을 확보해주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도쿄 베르디란 팀이 최근에 형들 유튜브에 보면 쇼츠에 뭐 꼴통 팀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 옛날 얘기고요. 이제 그래 도쿄 베르디가 2부에서 1부터 승격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도쿄 베르디가 지난 시즌에 잔류했던 그 이유가 이 조직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쿄 베르디라는 팀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얘들이 홈 경기에 한 번쯤 이제 경기를 뛸 때 상대 팀을 보고 어느 정도 배당이 좀 골라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하겠고요. 간바 오사카가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수비 라인이에요. 수비 라인. 이게 수비가 리커버리가 아예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센터백 구간에서 에가와라는 자원이 나름 그래도 커버를 잘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커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라인 자체가 낮아야 되는데 간바 오사카라는 팀의 특성상 공격팀이거든요. 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간바 오사카는 라인을 높이면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라인을 그렇다고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팀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그런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 도쿄베레드라는 팀이 홈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견고한 수비력과 조직력, 분명히 간바 오사카 입장에서도 많은 골을 넣게, 한 골 이상 넣게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쿄베레드 입장에서도 간바 오사카의 그 불안한 수비 내용을 상대로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와 그리고 기대 득점값 자체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경기에서 1득점 이상씩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게 무승부, 1대1 무승부 아니면 도쿄베레드 승리 같은데 일단 도쿄베레디 승 구간이 배당이 1.2, 2.1? 2.2배당이었나? 잠깐만. 2.2배당이죠, 그죠? 오늘 2.2배당대를 받았어요. 훌륭합니다. 저는 배당 대비 메리트 훌륭하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혹시나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이거 도쿄베리디 1 마헨이 4.9배당이긴 한데 요것도 한번 저는 도전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쿄베리디 일반승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쿄베리디 마헨승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바가 살짝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도쿄베르디가 득점을 할 것은 뻔하지만 간바 오사카가 과연 한 골 이상 넣어줄 수 있을까? 요거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오버까지 함께 보는 게 어떨까? 2대1 스코어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는 그래서 도쿄베르디 승, 마인 승에다가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니가타랑 세레소 오사카인데 제가 이제 그 세레소 오사카라는 팀도 최근에 좀 활용을 잘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세레소 오사카는 일단 당연하게도 공격팀입니다. 이게 뭐 원정 경기, 홈 경기 할 것도 없고요.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보면 꾸준하게 득점 나와줬고 개막전에서는 이제 간바 오사카 원정 가가지고 5골인가 넣기도 했고요. 세레소 오사카의 어쨌든 강점도 호주 감독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 공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팀 자체가 그래도 기본적인 기대 득점 값이 높은 또 팀이기도 합니다. 니가타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 이 득점력 그리고 답답한 공개 전개 능력들. 결국 니가타가 최하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공격 형태에서 나온다라는 점들. 물론 니가타도 원정 경기가 좀 많았고 홈 경기에서 이제 뭐 나름 성과를 낼 만할 때가 타이밍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세레소 오사카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프랜승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겠고요. 세레소 오사카는 둘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공격력, 화력 올라오면은 아마 역배와 함께 오바가 터질 건데 세레소 오사카에 조금 이제 화력에 문제가 생기면 뭐 무승부나 아니면은 뭐 세레소 프랜승 정도 나오고 언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공통적으로는 세레소 프랜승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세레소의 그래도 좀 공격력을 우리가 기대해 봤을 때 역배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 그래서 좀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세레소 역배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세레소 프랜승에다가 당연하게도 세레소 가져간다라는 것은 오버까지 좀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나고야 대 마치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우리 어디서 형들 많이 봤죠? 나고야랑 마치다 구간. 이거 아마 최근에 제 J리그 받아보신 분들 요때 아마 요걸 마치다로 우리가 적중을 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주력으로 딱 쓰자마자 적중했던 구간이었는데 마치다가 그때 이제 FC 도쿄 원정 경기 가서 그때 0대1로 승리 거뒀을 때 그때랑 결이 거의 똑같은 경기입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야 지금 이 팀을 뭐 보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나고야 어쨌든 최하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 승점이 1점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1무 2패 기록해주고 있고 득점은 3득점밖에 없는데 실점이 9득점이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고야는 원래 형들 수비팀이에요. 이 팀은 어쨌든 라인 내려놓고 롱볼로 갖다 맞춰놓는 팀인데 수비가 안 됩니다. 어쨌든 공격력의 한계도 분명한 팀이기도 하고요. 마치다는 이 팀도 사실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은 아닙니다만 지난 시즌에 보면 얘들이 탑시드였거든. 3인가 얘들이 2위였나 히로시마랑 그지? 그 이유가 어쨌든 얘들은 조직력도 좋고 한 방이 있어. 팀 자체가 기대 득점값은 떨어지는데 그에 반면에서 득점은 정말 잘 나오는 팀이긴 합니다. 어쨌든 승리를 위한 득점 정도는 꾸준하게 해주는 팀이란 말이지. 그래서 마치다 쪽에다가 지금 배당이 많이 쥐어줬어요. 이거는 무승부를 본다라는 거거든. 나고야가 라인 많이 내려놓고 특히나 나고야 홈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승부를 본다라는 개념에서 마치다 쪽에다가 지금 배당을 많이 이제 띄워준 것 같긴 한데 마치다도 공격 답답하고 하니까 저는 근데 지금 나고야 수비 상태 봤을 때
마치다가 결국 기대 득점값,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떨어지지만 결국에 나고야 수비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치다 정도의 결정력 정도면 저는 충분히 한 골 이상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다도 수비 안 좋은 팀 아닙니다. 원정 경기에서 수비 안정감 분명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언더 사이즈 속에서 결국 마치다가 마지막에 한 골 집어넣고 끝내는 게임, 직전 FC 도쿄 전세가 마치다 일반승을 형들한테, 그때도 얘네들 마치다가 원정 경기에서 2배당 넘게 받았던 경기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다 승 괜찮아 보이고, 아니면 고배당 보실 분들은 햄무도 괜찮다. 언더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보는 언더예요. 나고야 마치다 누구나 보는 언더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당이 좀 짜. 1.3배거든 언더가. 그러니까 오늘 일본 축구 6경기 중에서 언더 가장 배당 낮은 게 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더를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나고야 수비 상태까지 고려해봤을 때 이게 1.3의 메리트가 있었던 이게 기준점인가? 배당인가?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일단 굳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더 보실 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카야마 대 시미즈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형들 제가 약간 노리고 있었던 구간이었거든. 오카야마가 홈에서 경기하기를 좀 기다렸던 이유가, 이 팀도 은근히 공격 라인 자체는 괜찮아요. 화력 자체를 분명히 갖고 있는 팀이야. 근데 어쨌든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를 좀 있기도 했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그 요코하마 원정 가가지고 무득점을 하기도 했잖아. 근데 얘들이 형들 홈 경기에서 기본적인 득점값이 꾸준하게 나오는 팀입니다. 이번에 개막하고 나서 3경기를 했는데 2경기가 홈 경기였거든. 홈 경기에 살 때마다 2골씩은 꾸준하게 또 넣어주기도 했어. 상대가 간바 오사카랑 교토 상가였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갖고 있는 팀이었어서 물론 2득점 이상 했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시미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득점력 자체가 수비력 자체가 좋은 팀은 결코 아니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미즈가 사실 이제 2부 리그를 뚫고 1부에 올라온 이유는 공격력 때문이지 수비력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시미즈는 워낙 좋은 공격력 때문에 수비력이 사실상 가려져 있는 구간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가 오바가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바 오늘 배당이 2.2배당이나 떨어졌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당 메리트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 경기 그냥 오바 찍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 팀 고르자고 한다면은 화력 대 화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시미즈 햄무가 맞긴 하거든. 결국 공격력은 시미즈가 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미즈의 승에다가 햄무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요. 오카야마 일단 홈이기도 하니까. 해외 사시는 분들은 요거 양득 찍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히로시마와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사실 정배가 가장 좋아 보이던 경기가 아니었나. 히로시마 홈 경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요코하마랑 히로시마랑 홈이랑 원정이 바뀌었으면 히로시마가 생각보다 홈 경기에선 화끈한데 원정 경기도 조금 짜쳐요, 약간. 그래서 최근에 그 마치다 원정 가가지고도 이제 햄무 막 치고 막 그랬잖아. 히로시마는 홈 경기에서 전반전에 얼마나 빨리 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핸디캡을 쉽게 할 수 있느냐 또는 어렵게 햄무만 하느냐가 갈려집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강점은 화력이고요. 당연하게도 홈경기에서 화력입니다. 그리고 수비 밸런스가 홈경기에서 좀 괜찮아. NBA 팀으로 따지면 약간 뉴욕 닉스 같은 팀이거든요. 팀 자체가. 그래서 홈 히로시마는 늘 훌륭한 경기값을 좀 이렇게 배출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요코하마 대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묵해고 왔는데, 오늘 경기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유는 어쨌든 2부 리그 팀이었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 2부 리그 팀은 주중 경기가 없거든요. 이게 1부 리그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코하마 입장에서 어쨌든 주중 경기를 치르고 또 주말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비가 잘 되어 있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요코하마가 직전 요코마리를 상대로는 요코마리가 사실 공격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비하면서 혜택을 봤던 거지, 히로시마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팀한테는 초반에 한 골 빠르게 실점했을 때 요코하마 입장에서 사실상 라인을 안 올릴 수는 없는 그런 경기다. 저는 이게 히로시마가 얼마나 빨리 골을 넣어줄 수 있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전반에라도 빨리 한 골을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 2대0 이상은 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괜찮을 것 같고요. 언더오바는 뭐 오바 정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아웃 볼게요, 오늘. 자, 다음은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라와와 가시와 경기인데, 저는 이거 아까 아침 방송 때 형들이랑 이제 일축 가볍게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도대체 가시와가 이게 역배인 것인가? 이거 배당 책정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 우라와가 형들, J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라와는 웬만하면 알잖아. 근데 우라와는 지금 요코마리보다도 더 몰락한 팀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때 이제 우라와가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우라와의 가장 큰 문제는 측면 구간의 활용도가 워낙 좋은 팀이었다 보니까 측면을 위주로 계속 살리다 보니 이게 중원 구간, 그러니까 3선과 4선 라인 그 사이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빕니다. 이게 일본 축구에서는 볼 수가 없는 구조긴 해. 그리고 측면 윙백 구간들, 풀백 구간들이죠. 풀백 구간들에 대한 어떤 수비 불안점도 분명한 팀인데, 이게 가시와가 생각보다 윙을 잘 써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홈 우라와고 이제 원정 가시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라와 쪽에다가 이제 정배를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우라와 보시는 분들은 우라와 일반승보다는 햄무가 100번 낫습니다. 배당 좀 더 좋은. 우라와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1점 차 봅니다. 정말 뭐 큰 점차 아닐 것 같고요. 뭐 못해도 적어도 가시와가 무 이상은 캘 만한 경기라고 봐요. 어쩌면 이거는 역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배당이 이해가 안 됐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프랜슨, 그 다음에 언더. 이게 가시와가 형들 오늘 미국 축구로 따지면 어떤 경기냐면은 산호세 같은 경기야. 산호세. 오늘 제가 갖고 왔죠. 이거 어디 있냐. 산호세 이거 갖고 왔잖아. 이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산호세가 왜 역배냐. 이해가 안 되는 배당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국내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 컨셉을 가볍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일본 축구는 제가 조금 접근하기 좋았다라고 한다면, 국내 경기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좋은 경기와 좋지 못한 경기를 명확하게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 좀 장난질 칠 경기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모비스랑 KT 경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모비스 쪽을 보시는 분들은 모비스랑 오바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KT 쪽을 보시는 분들은 KT 역배에다가 언더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KT 반대를 보는 팀들의 공통점은 외곽이 좋은 팀들이에요. KT가 포스트는 좋은데 외곽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전 KC 경기도 조금 피해 드렸던 것이었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곽이 좋은 팀은 아닙니다. 모비스 제가 직전 경기 프리뷰해드릴 때도 얘네들 이제 그 전반기 막판부터 외곽에 대한 효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비에 대한 문제점 분명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비스가 다득점을 하는 데는 포스트 라인, 그러니까 빠른 템포의 2점 게임이 강했기 때문인데, KT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문성곤 선수가 올라와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오히려 포스트 라인이 더 단단한 KT 입장에서 상당히 굉장히 편한 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박성재가 미쳐 날뛰고 있죠, 여러분들. 허운의 어쨌든 간에 이제 부담을 좀 줄여줬다. 허운도 지금 빨리 좀 터져줘야 되는데 허운이 안 터져주고 있잖아. 근데 그 구간을 누가? 박성재가 직전 경기 어쨌든 잘 해주면서 나름 좀 이렇게 잘 메꿔줬다라는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트 구간의 수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실 엄대엄이라고 봐요. 까봐야 하는 경기라고 봐. 모비스가 승리와 오바를 챙길지 KT가 역배와 언더를 챙길지인데, 저는 그러면 이거는 KT 배당이 더 좋은 KT 역배에다가 언더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경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분석할 때는 역배로 접근하기에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구간이었다. KT 역배, 그 다음에 프랜승,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SK와 KCC 경기입니다. 뭐 볼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 경기는 뭐 사실 분석할 것도 없고요. 이 국내 농구에서 1.1배당대를 받았다라는 거는 진짜 치욕입니다. KCC는 반성해야 돼요. 이거 정말 치욕적인 결과야. 오늘 경기 KCC가 지면 10연패입니다. 10연패. 뭐 대단한 거고. 이게 KCC가 지금 이제 송교창이랑 최준영이 빠져 있는데 단순하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뭐 손발이 좀 맞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얘들은 형들 야투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비값이 많이 떨어져. 수비가 아예 안 되는 팀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도 본인들도 많은 득점을 내야지만 이제 승리가 가능한 구조인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기도 하죠. SK 제가 직전 경기 모비스전에서 SK를 잡아드리고 최근에 SK에 대한 칭찬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팀은 푹 쉬고 온 SK는 웬만하면 그 체력 상태 믿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기동력이 떨어진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이 올라와 있는 SK라고 한다면 저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속공도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KC의 그 허물어진 수비 내용들 충분히 활용을 잘할 거라고 봅니다. 다득점 양상 예상되고요. 수비값 자체가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등 팀이랑 꼴등 팀이야 거의. 그런 부분에서 SK 승. 다만 이게 몇 마인까지가 가능하냐는 건데 솔직히 저는 해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들아 이게 9.5라는 거는 국내 농구에서 9.5라는 거는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냥 이제 이 프로토 여기 배트맨 쓰시는 분들은 차라리 5마인으로 배팅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도 정말 도전해보실 분들만 풀 마인 가시고 이거는 그냥 SK 5마인만 보는 게 맞다. SK 승 5마인 그 다음에 오바. 다음 경기 우리 스나이퍼 형님 고맙습니다. 소노랑 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형들 프리뷰 짧게 할게요. 어차피 뭐 영상도 빨리 올려야 되니까. 자 소노랑 가스공사. 그러니까 최근에 소노도 캔바 오고 나서부터 팀이 완전 달라졌잖아. 잘합니다. 김태술 감독이 맡고 있는 소노의 외곽 볼의 흐름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캔바오가 포스트를 휘젓다 보니까 이게 외곽과 그리고 미들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졌어. 공격력 자체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노도 수비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아무리 최근에 가스공사가 좀 기복 있고 부진한다라고 해도 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그 팀의 밸런스 자체가 소노보다 훨씬 좋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가스공사가 부진하고 소노가 잘하고 있다 보니 소노 쪽에 정배를 줬어요. 이건 저는 가스공사 역배를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KT 경기 프리뷰 해드릴 때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KT 보시는 분들은 언더 보시고 또 가스공사 보시는 분들은 언더 보시면 됩니다. 소노 보시는 분들은 오버 보시면 돼요. 어차피 소노는 야투 터지면 이기는 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 가스 역배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저는 소노가 언제부터 정배를 받았다고 이거 정배 배당 솔직히 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스 역배 그리고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우리은행과 KB 스타즈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K랑 똑같습니다. 푹 쉬고 돌아온 우리은행이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담비은행이잖아요. 김담비 선수가 공격력을 거의 다 이끄는 팀인데 결국 김담비 선수가 푹 뛰고 경기를 뛸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그 리바운드 경쟁력 참여율. KB 스타즈가 이번 시즌 전패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이겼거든요. KB스타즈가 딱 한 번 말고 전패했던 모든 구간들의 공통점은 리바운드 밀린 경기 KB스타즈 다 집니다. 딱 한 번 이겼어. 그때 하나은행전이었나? 그거 빼고는 KB스타즈가 리바운드 밀린 경기 전패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KB스타즈가 리바운드에서 그렇게 크게 앞설 수 없는 상황에다가 사실상 KB스타즈도 이제 주전 구간들 위주로 돌리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푹 쉬고 온 KB스타즈의 야투율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KB스타즈도 볼이 외곽에서부터 출발해서 미들레인지에서 끝나는 팀입니다. 포스트 안쪽으로 볼이 안 들어가는 팀인 만큼 우리은행이 그 스몰 라인업 사이즈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은행도 외곽에서부터 선수비가 들어가는 팀이라 아마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수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저는 크게 뭐 고민할 경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은행 승이다가 뭐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자 마지막으로 형들 대한항공이랑 GS칼텍스 경기인데 이거 원래 제가 V리그 안 하거든요. 이제 후반기 때부터는 이제 V리그 이제 순위 대부분 결정되고부터 이제 잘 안 하고 있는데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 손해보험이 바짝 쫓아오다 보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고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사실상 오늘 경기 잘할 이유가 없는 경기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거 형은 라이벌리 매치거든요. 직전 경기 현대캐피탈 홈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었는데 누가 막았어? 대한항공이 막았죠. 제가 볼 때 좀 비빌 것 같아요. 현대캐피탈이 그냥 내어주진 않을 것 같고 막 셧다운 내어주진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어쨌든 간에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 발목 한번 잡았잖아. 현대캐피탈도 대한항공 발목 한번 저는 잡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곧 시즌 끝나는 것도 아니야. 아직까지 경기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오늘 경기 어쨌든 주전들 쓰고 쉬게 하면 된다는 거야. 부상만 안 당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라이벌리 매치고 발목 한번 잡을 때 됐다. 이거 차라리 오버가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캐 프렘 보겠습니다. 요거는.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대 GS칼텍스 경기인데 야 현대건설이 형들아 아무리 등신팀이라고 해도 형들 홈경기입니다. 홈경기. 제가 형들 그때 현대건설 엄청 부진할 때 홈경기에서 페퍼 상대로 1.4배당 받았었나? 그때 제가 형들아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때도 제가 반대를 보면서도 1.4배당 현대건설 홈경기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배당이다. 그리고 홈 현대건설 무시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현대건설이 홈경기에다가 기름 상대하는데 그러니까 현대건설 사실상 지금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미 끝났어요. 얘들도. 정관장이랑 3점 차이긴 한데 어차피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홈 원정 바뀌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할 이유는 없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현대건설의 홈경기인데 뭐 그렇다면 뭐 따지고 보면 GS칼텍스 잘할 이유 있습니까? 현대건설 홈경기인데 현대건설한테다가 1.9배당 역배당을 줬다. 이거는 못 참지. 현대건설 역배 봅니다. 프랜승 보고요. GS칼텍스 사실상 뭐 실바 칼텍스 아닙니까? 실바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구간인데 저는 오히려 공격의 다양성은 현대건설이 낫지 않나. 뭐 블로킹의 안정성도 그렇고 현건이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배구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역배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랜승 역배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현캔 오바까지 현대건설은 역배에다가 프랜승에다가 언더까지 볼게요. 역셔다웃도 볼 수 있는 구간이라 봅니다. 자, 요까지 정도 일단은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겠고요. 오랜만에 주간 프리뷰를 또 해드렸는데 도움 되셨다면 우리 유튜브 형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NBA 또 많이들 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일본 축구 괜찮으니까 한번 잘 골라서 배팅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나 이제 뭐 주력 조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액업 오늘 또 적중했던 금액업 또는 뭐 최근에 NBA 뭐 중강승부 요런 거 받아보실 분들은 편하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24시간 답변 드리니까요. 편하게 또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혹시 뭐 전체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방송에서는 뭐 고배당 공개해 드리는데 요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또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생방 참여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